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가 연휴를 보내는 동안 국제 정세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건데요. 이 악재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미치면서 결국은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승률 상위에 포진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 정유주, 또 에너지, 방산 관련 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동 이슈가, 분쟁 이슈가 좀 유가 급등에 영향이 있는 만큼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에 포진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이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촉발시키면서 연준의 긴축 기조를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또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오늘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LG가 있었죠. 주력 사업인 가전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전장 사업이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장 7%가 넘는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중동 이슈 분쟁 속에서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도 개막된 만큼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마감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1시간 동안 챙겨보시죠.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혼자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분과 함께 하락장을 대응하실 수 있는 법을 쉽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과 화요일 6시에 남자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고금리 정책하고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하락장이 크게 나왔는데 오늘 이제 연휴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여파로 오늘 코스닥이 800이 깨졌어요. 지난주는 또 지난주도 하락을 하고 또 일주일 만에 왔는데 또 800이 깨져버렸단 말이죠. 지금 지수의 하락장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2,000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 그중에 단 500개 정도만 올랐으니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2,400을 지켜주긴 했는데 바로 내일 2,400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장은 또 하락장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상승장은 상승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명확히 말씀드린 거는 지수가 상승할 때보다 하락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대응을 잘 하시고 비중 조절 잘 하시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감 하이라이트 10월 10일자 말씀드릴 텐데 코스피는 2,400을 가까스로 지지를 받았지만 코스닥은 800이 깨졌다. 이게 지수에 대한 흐름이고 그리고 중동의 확전 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아마 유가를
최대 150달러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예측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유가 관련주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방산주들, 우리나라도 방산주도 따라서 급등이 나왔는데 요거 흐름도 이제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26% 하락을 해서 2,402에 마감해서 가까스로 2,400을 지켜주긴 했으나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2,400을 한번 밀어준다면 시장은 한 번 더 공포에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 말씀드릴 거고요. 코스닥의 하락폭은 큽니다. 2.62% 하락했기 때문에 795, 800포인트가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800이 깨져 있고 코스피는 2,400 지지부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종목은 200개, 보합은 90개, 하락 종목은 1,900개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 연일 하락이죠. 제가 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 200포인트가 넘게 빠졌거든요. 코스피만.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에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하락은 버틸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거고 그 전제에는 비중 매매하고 신용과 미술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다우 나스닥 상승 마감을 했어요. 다우는 0.59, 나스닥은 0.39인데 환율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1,350원 위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죠. 1,447원 마감됐는데 지금 환율이 1,300원대에 잡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커져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에 원하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안 좋죠. 돈의 흐름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으로 들어가고 또 돈의 흐름상으로 달러에 투자하게 되니까. 하지만 명확한 거는 환율이 오르면 또 수출 기업엔 좋기 때문에 오늘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처럼 수출 기업은 또 이럴 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하락장은 또 이런 대응, 또 상승장은 이런 대응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관련주인데 흥구석유가 우선 유가 관련주 대장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에 국내 원유주 급등이 나왔다. 흥구석유는 제가 7월 달에 여기서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복귀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장 버티면 남들이 들어오기 전에 급등장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좋지 않지만 우리가 하락장을 대비할 때는 이 하락장에 맞는 또 전략이 필요하겠죠. 종목도 종목이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리 비결을 알아보고 싶다. 혹은 하락장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작게 네모 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노란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QR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해설위원님 성함 3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사실 장 초반에 좋았지만 지수가 밀렸어요. 그 이유가 지난주는 미국 국채금리 인상하고 고금리 장기화 예상이라는 이슈가 크게 있었죠. 근데 그 이슈들은 사실은 오늘 다시 호재로 동결된다는 호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주말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거울 효과라고 하나요? 이런 효과들 때문에 다시 또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작년의 전쟁과 올해의 전쟁은 다소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작년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지만 지금의 전쟁은 여하튼 단기적으로 좀 일단락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2,400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중요하고 2,400이 한번 깨지고 미수 신용 물량들이 털리면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400이 지지라인이긴 하지만 깨지고 반등 나오는 시나리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포인트가 깨졌으니까 요거는 코스닥 관련주도 오늘 하락폭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는 딱 2가지 섹터만 올랐죠. 원유 관련주 하고요. 방산 관련주가
올랐고 나머지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 좋았던 제약바이오도 후반에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올림픽으로 드렸던 S바이오메딕스를 지금 오늘 하락장에 복귀를 한번 해드리고 가는 게 혹시라도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분들 저는 이 종목 아직도 좋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복귀 한번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S바이오메딕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S바이오메딕스 자료는 두 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파킨슨병에 대한 이슈,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의 공모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오늘 18,000원이나 공모가 아래에서 지금 거래대금 터진 이후에 오늘 하락이 좀 나왔어요. 오늘 하락폭이 약 6%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하락폭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 지금 21선 지지를 받았겠고 이 장대 양봉의 기준값인 중심값인 만원 부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오면 그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지만 만약 깨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이 생각됩니다. 우선 안타깝죠. 저는 바로 상승이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코스닥이 밀리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분봉을 보면 분봉도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락하고 출발해서 상승이 나와 양봉까지 보여줬던 S바이오메딕스였는데 하락이 나왔죠. 이게 오후에 쭉 밀리면서 하락이 나와서 막판에 밀리면서 끝났어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우선 21선을 지켜주었다는 것. 하지만 6% 정도 빠졌기 때문에 내일 21선의 지지를 받고 바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반등이 나오면 공모가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여기서 21선이 깨지면 실망 매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매물 그리고 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우선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죠. 공포 구간이 하면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저는 좋은 종목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지수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오른다 이런 철칙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지만 핵심은 시간이 더 걸리냐, 덜 걸리냐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저는 S바이오메딕스를 지난주 여러분께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고요. 드렸던 종목이 지금 오늘 6% 빠졌고 22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S바이오메딕스를 이제 개별적으로 공략하셨거나 아니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혼자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은 내일 또 2,400이 깨지면 공포 구간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혼자 계지 마시고 하단 지금 QR코드 찍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하락장 함께하면 좀 버틸 수 있거든요. 상승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을 보고 해도 어렵지 않지만 급락장은 왜 급락이 나올지 진짜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 공포 구간이 오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S바이오메딕스 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지난주 올림픽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복귀를 해드린 거고 지금 21선 지지를 받았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S바이오메딕스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 흐름은 내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올림픽 종목 S바이오메딕스에 대한 복귀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내일장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혹은 하락장에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팁들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혼자서는 조금 외로운 하락장 대응을 함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픽 종목들이 어떤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성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 선수인데요. 370.59% 무려 세 자릿수를 강하게 달려가고 있는 선수 성적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다음 흥구석유입니다. 오늘장에서도 강했던 이 정유 관련주들 18.51% 강한 수익률 달려가고 있고요. PCB 기업 신택으로는 또 여러 번 수익률 공략하셨습니다. 17.24% 수익입니다. GI 이노베이션 또 새롭게 올라온 제약바이오주입니다. 5.55% 달려가네요.
네, 사실 하락장에서는 이 성적을 아주 계속 잘 낼 수 있는 종목이 있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공부를 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한 종목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이 오늘의 금메달일까요? 네, 올림픽 종목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오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메달은 흥구석유 제가 9월 달에 말씀드리고 오늘 상한가를 굳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원유 관련주, 원자재주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은메달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참여 업체이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오늘 LG전자 실적이 잘 나왔어요. 즉 실적 발표 시즌이 11월 15일까지니까 이제 시적을 LG전자를 시작으로 삼성전자도 나오고 심텍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텍도 동메달 줄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락장은 세 가지 종목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원자재 관련주, 두 번째는 재료가 있는 종목, 시나리오 일정을 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세 번째는 숫자가 지키는 심텍 같은 종목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구석유는 9월 달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도 상승이 나오고 또 쭉 빠지다가 오늘 갭 상승하고 상한가를 굳혀주었어요. 그래서 흥구석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또 계실 거고 9월 10일 날 매수하시고 안 파시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다 수익권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유가 WTI 원유 선물 지수가 86달러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100달러 넘으면 작년에 100달러 넘었을 때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 기사 보니까 이 내전이 확산되고 대리전 양상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미국과 이란 뭐 이렇게 또 양상이 바뀐다면 또 이쪽 원유값이 급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예상치가 150달러까지 본다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금메달 줄 거고. GI 이노베이션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제가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스페인에서 열리는 게 10월 20일부터 24일이에요. 지수가 맨날 빠지니까 이제 한 달 내내 빠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종양학회 이수 전까지 참가 업체들 흐름 보시면 좋은데 그중에 저는 원픽은 GI 이노베이션 8월 14일 날 올림픽으로 들었던 GI 이노베이션 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도 잘 홀딩하시면 좋을 거고 심텍은 지금 오늘도 상승이 거의 6%까지 나왔죠. 6%까지 나왔다가 코스닥이 밀리니까 1%로 마감됐는데 이거는 지금 LG전자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어닝 시즌이 시작됐어요. 여하튼 지수는 하락하지만 LG전자 오늘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즉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데 심텍 실적 발표가 예상치대로 되고 3분기 흑자 전환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오늘도 6% 올랐다는 건 사실은 시장에 역행하는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금운동 다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흥구석유 차트 한번 볼 텐데요. 흥구석유는 9월 12일 날 말씀드리고 18% 올랐어요. 물론 말씀드린 그 다음날 급등이 아마 나왔죠. 그날이 이날이고 그날 8,900원까지 오른 날도 9월 13일이니까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 상승폭을 익절을 하지 않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원자재 관련 이슈가 있는 원유 관련주 또 설탕 관련주들은 우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하락하셔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상승 나왔다 오늘은 기어이 상한가를 굳혀줬습니다. 갭상승하고 상한가를 굳혀줬기 때문에 흥구석유 내일부터도 흐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유 관련주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원유 관련주도 WTI 원유 선물이 86달러거든요. 이게 100달러만 되면 이 정고점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8,900원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1등주 하셔야 되는데 그 1등주가 흥구석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메달 줄 겁니다. 그래서 은메달은 GI 이노베이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I 이노베이션 8월 14일 말하고 5% 오르고 지금 코스닥이 오늘 2% 넘게 빠졌죠.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오늘도 하락했지만 보시면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 이때 말씀드리고 31,400원 갔다가 밀렸다가 지금 에스모 앞두고요. 상승 나오고 오늘도 사실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으로 밀리긴 했는데 추세만 보면 쉽게 5일선 위에 지지를 받고 있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21선도 보면 우상향으로 크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전고점이 31,400원 돌파하면
큰 상승이 나오는데 그 기한은 10월 20일 이전에 끝나야 됩니다. 오늘이 10월 10일이니까 이번 주 하고요. 다음 초순까지는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대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적정 구간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 그러냐면 일정이 있으면 그 전에 시장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 흐름이라는 게 지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대외 변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전쟁도 지수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일정이 있다고 무조건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정이 있으면 유동성 있게 대응한다.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도 8조, 6조까지 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말라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상승이 나올 거야 기대감보다는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지금은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GI이노베이션은 은메달 줄 거고요. 마지막 동메달은 심텍입니다. 심텍은 일정이 남아있어요. 7월 25일 날 말씀드렸죠. 17% 오르고 오늘도 6%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작을 그냥 확 올라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윗골이 보이시죠? 오늘 고가요. 48,000원 고가까지 올랐기 때문에 공략한 이후로 계속 올라가 있고 사실 심텍은 지난주 금요일 날 노란톡방에 종가 베팅을 해보자. 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도 공략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48,000원을 찍고 4만 원까지 4만 원 밑에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일정상으로 흑자 전환 이슈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LG전자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사가 좀 나온다면 목표가인 5만 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4만 5천 원만 가더라도 20%, 30%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심텍 지금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원자재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잘 찍히는 종목 이런 거 정해져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락장의 빠른 손절보다는 좀 좋은 종목이면 좀 더 사서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락장 대응법 제가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단타를 할 때는 상승이 나오면 배터리 좀 짧게 익절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또 중장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하락을 많이 하니까 종목이 이상이 없으니까 저가에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하락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운동 줄 거고 이렇게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재료가 있는 종목, 그리고 원자재 이슈가 있는 종목, 또 실적을 잘 보여주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상세한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단에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링크 터치하시고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용준 해설위원님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똑같이 링크를 통해서 이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의 금은동메달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락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하락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배틀을 짧게 잡아라라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단기 공략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 배틀을 짧게 잡아라. 이게 사실은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정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못 나온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하락장 단타 매매를 할 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 공략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앞으로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하시면 특별히 손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익절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는 신성 델타테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락장 단타 매매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큰 틀은 똑같아요. 하지만 두 가지를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타 매매, 하락장에 단타 매매할 때는 비중을 축소한다. 즉 공략할 돈이 본인이 매수한 금액이 만약에 100%라면 그중에 10% 또는 20%로 확 줄여서 손절이 좀 더 빠르고 유동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비중 축소가 첫 번째다. 비중 축소하시고요. 짧은 매매라는 건 상승이 나오죠. 하락장에도 제가 좋은 종목들이고 강한 종목들은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이 신성 델타테크가 바로 그런 종목인데 이런 상승이 나오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VI도 가고 상한가도 가고 제가 8월 달에 상한가도 5개 하고 9월 달에 두산이나
두산이나 S바이오메딕스 같은 상한가를 두 개를 잡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즉 강한 종목도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이 나오다가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시고 짧은 매매, 짧은 매도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 두렵고 지금 많이 빠져서 마이너스 폭이 커져 한숨을 쉬실 텐데 전제는 신용 매매, 신용이나 미수 쓰지 않으시고요. 비중 철저하셨다면 이런 구간에서 좋은 종목들 제가 말씀드릴 오늘의 뭐 S바이오메딕스, 심텍, GI이노베이션,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더 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락장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정리해드리면 단타하시는 분은 비중 축소, 짧은 매매 하시겠지만 하락장에서 중기하시는 분은 저가 매수의 기회이시고요. 마음 편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드리면서 오늘 기법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오늘 공략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가 원래는 뉴스와 재료를 먼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락장은 이걸 보세요. 시장의 유동성을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 어디에 나갔는데 돈이 많은 시장, 넘쳐나는 시장은 제가 조금만 잘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죠. 하지만 돈이 없고 말라버리고 투심이 약해져 있는 구간에서 아무리 잘해도 쉽게 상승이 안 나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키움 기준으로 해서 0784 화면 지금 메모하시고 보시면 좋은데요. 안타까운 거는 하락장에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포기했다가 또 남들이 또 돈 벌었다고 하면 다시 들어왔다가 또 그게 또 상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지금 공부할 수 있고 지금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0784 하면 먼저 확인하시고요. 뉴스, 일봉, 호가창 보시면 되는데 0784 화면입니다. 보시면 코스피의 0784 화면인데 제가 네모칸에 쳐진 게 거래 대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10조 이상의 거래 대금, 이때가 2,600을 돌파할 때가 11조, 그리고 9조가 터졌던 돈이 풍부하고 상승이 나오는 시장은 이렇게 거래 대금이 팡팡 터집니다. 매수나 매도 한꺼번에 거래 대금에서. 근데 최근 들어 하락장에는 60% 떠죠. 6조, 9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없는 구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할 때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볼 때는 0784 하면 시장의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6조니까 11조 배에서 6조니까 60% 또는 65%밖에 되지 않는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 그걸 인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동성으로 확인했다면 실제로 이 종목에 대한 기사와 재료를 확인해 보면 되죠. 여하튼간에 하루에 한 종목 이상은 단기 종목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종목이 나왔는데 재료는 8월 21일 날 이미 나왔어요. 자회사인 신성 ST라는 종목이 IPO로 상장한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고요. 상장 시 200억에 육박하고 뭐 지분은 취득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범 LG가인 신성 델타테크가 2차 전지 자회사인 신성 ST를 상장한다. 즉 그 자회사 상장 이슈는 기본적으로는 상장 전까지는 모회사의 그 호재로 작용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의 재료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0784 화면을 통해서 시장에 돈이 말라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 공략하더라도 VI나 상한가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가는 것도 방법인 걸 말씀드립니다. 기사 하나 더 보면 상장 일정 한번 보여드리면 신성 ST라는 이 종목의 상장 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공모가는 26,000원이고요. 여기 나왔죠. 상장일이 10월 19일이고 오늘이 10월 11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재료가 남아있는 강한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략을 하고 나서 상승이 나오면 짧게 공략해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 일봉 차트예요. 가장 좋은 차트가 이런 하락장이었죠. 하락장이었지만 신성 델타테크는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뭐 초전도체 이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고 이 검정선인 전고를 돌파하는 공략 포인트를 준 게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유동성이 많고 지수가 좋으면 종고점인 68,300원을 돌파해서 훨씬 더 갔겠죠. 하지만 유동성이 말라있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이 자리가 오늘의 노란톡방 공략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분봉에 보다 주체적인 공략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분봉에 설명드릴 텐데 실제적인 노란톡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략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복귀해 보시면 아실 텐데 먼저 급등이 나온 걸 확인하고 지지라인 이 라인에서 1차 공략 포인트가 나오자마자 상승이 나왔죠. 상승 나오고 밀리긴 했지만 여기서 뭐 매도하셔도 되고요.
그냥 홀딩 하신 분들이라면 이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돌파 타점이 또 신성 델타테크에 나왔어요. 그래서 1차 매수 타점, 돌파 타점, 그 다음에 67,400원까지 올랐는데 우리가 이번 주 생각할 때는 잘 가니까 수급도 잘 들어오니까 이게 쭉 갈 거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오후에 시장이 밀리면서 이렇게 빠졌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 매매 하락장에 단기 매매할 때는 공략을 하고 상승이 나오면 1, 2%라도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돌파가 나오면 그때 다시 들어가서 공략하고 1, 2% 짧게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락장에 주도주 단타 매매는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항상 0784 화면에 시장의 돈의 흐름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장 대응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단기 매매할 때는 비중 축소와 짧은 매매,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하락장을 대응하고 잘 버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USB 지금도 하락장 공부하시라고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준비하는 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재무제표와 HTT 설정법 같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요. 노란톡 보시면 방송 끝나고 제가 신청 방법 올려드릴 테니까 USB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메일은 그 USB는 5분만 추첨할 거고요. 이메일은 다 드릴 거니까 제가 지금 방송에서 또 많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강의에 대한 부분은 USB나 이메일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 오시고 하락장이면 맞습니다. 하지만 2,400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언제 그러냐 또 급등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 나온 종목 급등이 나오고 한 일주일만 되면 또 과거의 하락장 잊어버려요.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금방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USB나 이메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공략주는 배틀을 짧게 잡자 그리고 저가 매수의 기회도 함께 노려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락장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7777 참여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로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샵 3772번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할 수 있는 하루 한 종목, 단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원유 관련주 지금 오늘 가장 뜨겁기 때문에 원유 관련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흥구석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흥구석유 그때 익절하지 않고 갖고 있었는데 수익권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면 계셔서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잘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상한가를 굳히면 내일까지도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흥구석유 먼저 보시면 되는데 언제부턴가 원유 관련주의 대장은 흥구석유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의 대장주를 하셔야 된다. 2등주, 3등주는 1등주의 흐름을 보기 위한 지표 정도만 보시고요. 흥구석유인 대장주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는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최고로 150달러까지 본다. 물론 이 기사 내용이지만 100달러 우선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는 중동 화약구의 폭발의 불씨 때문에 원유 시장에 WTI 원유 선물이 4% 급등 나왔다. 이게 어제자 기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지금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원유 선물로 직접적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날 건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거다. 그거는 팩트인 거고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후에 기사 내용입니다. 이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나오고 또 이란이 나오면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또 미국이 있으니까 이게 전면전의 양상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 또 하마스와 이란 또 이렇게 되는 또 그 확장전에 대한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름 원유값의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유 선물 가격이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흥구석유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사를 봤더니 WTI 원유 선물이 11월 선물 가격이 4% 올랐고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급발했기 때문에 이게 대리전
대리전이라고 합니다.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된다면 원유 시장의 급등이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원유하고 관련이 없는 원유 생산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그 배후에 대한 이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부분이 또 원유에 대한 부분이 걸린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흥구석유인데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구석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시가갭을 28%,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에 거의 다다라서 시작했고요. 상한가를 보시면 자, 장 초반에 시작하고 바로 9시 5분에 상한가를 갔다가 잠깐 깨졌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붙여줬죠. 쭉 갔는데 이거 1분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이 상한가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시가갭을 이렇게 띄웠기 때문에 바로 시가갭을 매크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고점인 8,9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9월 달에 방송 보시고 흥구석유 아이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수익 극대화 구간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공략을 해볼 분들은 다소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리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일 시작을 확인하고요. 8,900원이라는 저항값을 확인하고 제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는 첫 번째로 메모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대장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설명드리면 2등주는 지금 한국석유예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랑 똑같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상한가를 들어갔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등주를만 해야 되는데 2등주를 보는 거는 1등주의 흐름을 2등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등주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1등주가 상한가 더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1등주는 흥구석유, 2등주는 한국석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는 똑같은데 하나 더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관련주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흥구석유, 한국석유는 1, 2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극동유와 SH에너지화학 이렇게 5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1등주는 흥구석유입니다. 기사를 봤더니 이게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쟁이 장기화되는지 또 어떤 국가가 또 참여되는지에 다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전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원유 관련주이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두 종목 제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내일 주가 또 2,400 깨지면 우르르 무너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두 종목 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짧게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 오시면 흥구석유 보고 한국석유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동 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원유 관련주 두 종목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에 대해서 내일장 배트 짧게 잡고 단기 대응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장중에도 케어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단기 대응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바로 두 번째 섹터 여쭤볼게요. 어떤 섹터일까요? 두 번째는 방산 관련주입니다. 방산 관련주가 우리나라 전쟁도 아니지만 대외 변수로 인해서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방산주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기사가 있고 증시 하락입니다. 하락 전환에도 불구하고 빅텍과 퍼스텍은 방산 테마로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방산 테마는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상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북한에 대한 이슈가 나오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른 국가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대장주는 원래 방산주의 원래 대장, 빅텍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빅텍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물론 방산 관련주도 쭉 불러드릴 텐데 빅텍이 있고 해인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퍼스텍, 한일단조, 현대로템, 스페코까지 우선 보시면 6개 정도 보시면 되는데 대장은 빅텍입니다. 오늘자 기사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방산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빅텍이 상한가를 갔다. 상한가를 우선 굳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나라의 전쟁이긴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국내에 대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이슈 이런 거를 우리가 자각하면서 국내 방산주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빅텍 차트 한번 볼게요.
빅텍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빅텍 상한가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일봉상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자리를 보시면 장 초반에는 그렇게 음봉으로 크게 가지 않았는데 후반에 지수가 밀린 1시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3시 11분에 상한가가 들어갔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빅텍의 상한가는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방산주의 상한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재료, 보다 큰 파급력 있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기사로 상한가를 갖고 또 오후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빅텍의 내일 추가적인 상승은 보기 어렵다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의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지만 저는 빅텍의 상한가로 상따를 하거나 내일 추가적인 상승으로 시가에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늘 LG전자 어닝 시즌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빅텍의 공략보다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는 종목을 공략해보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빅텍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제 견해가 맞는지 혹시 다르게 나오는지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설명을 드릴 텐데 빅텍 저는 내일 상승 나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퍼스텍도 한번 볼게요. 퍼스텍은 2등주로 보시면 되는데 상한가가 아닌 20% 정도 높게 올라서 끝났어요. 퍼스텍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빅텍과 관련해서 방산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퍼스텍은 윗꼬로 달려있고 분봉상 보면 빅텍이 상승이 나오니까 후반에 3시 12분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한가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후에 올라가는 상한가를 가랑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텍도 우선 저는 내일 관심은 보겠지만 공략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이런 기사도 있어요. 방산주의 접근은 단기 접근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에도 당일날은 빅텍과 관련 방송 엄청 급등이 나왔지만 그 다음 날 급등세 오래 가지 않고 바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그 과거 효과를 보더라도 이 빅텍과 퍼스텍의 급등은 단기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보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라. 하락장임에도 하락장이고 또 단기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데 공략했다가 또 밀리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빅텍과 퍼스텍은 보수적으로 보고요. 흥구석유는 좀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 흐름은 내일 노란톡방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방산 관련주였습니다. 빅텍과 퍼스텍에 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실적 관련주 그리고 또 1등주, 대장주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장 전, 장 후, 그리고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좀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찍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1등 해설위원님의 1등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올림픽 선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올림픽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네,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YTN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TN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명 먼저 YTN 먼저 설명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제가 이제 하락장에 중장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YTN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송국이죠. YTN인데 이 회사가 방송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남산 서울타워하고요. 상암동 사업을 통해서 임대 사업에 대한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유튜브 방송 채널 중에 국내 채널 중에 유튜브 채널 1등이 지금 YTN이고요. 네이버 채널 구독자도 3등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큰
방송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매각 일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YTN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날 기사를 봤더니 YTN 새 주인이 생긴다. 10월 23일 날 그 결정이 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고가를 낸 그 주인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 이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후보군에는 글로벌 세아, 한국콜마, 동아기업 등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YTN 매각 이슈이고요. 지금 핵심은 자산에 대한 기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TN이 시총이 어제자 기준으로 약 3,300억 정도 되는데 자산 가치가 7천억 정도 됩니다. 즉 2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시총은 3,30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낙찰가가 얼마나 될지는 무슨 가늠이 안 되는 상태죠. 즉 시총보다는 높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응이 되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서울 상암동 사옥하고 남산타워 그리고 현금 가치에서 7천억 정도가 지금 자산 가치이고요. 시총은 3,389억. 어제자 기준입니다. 오늘도 약간 오르긴 했지만 보합이니 거의 이 구간이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차트상으로 보면 급등 이후에 YTN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와 있어요. 11,460원까지 갔다가 지금 오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저항선과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서 상승이 못 나오고 있는 게 YTN이고요. 지금 매각 일정을 말씀드리면 입찰일은 10월 23일이에요. 오늘이 10월 10일이니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보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장 영향 때문에 올라갈 자리에 못 올라가고 있는 게 YT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수치에 대한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총은 3,300억이고 자산 가치는 7천억.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이유는 없고요. 그다음에 입찰일은 10월 23일이니까 우리에게는 약 2주 정도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주가 상승의 여파는 일주일 안에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YTN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하단 QR치고 노란 톡방 오시면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 YTN을 좀 싸게 사보고 싶다. YTN 상승에 한번 베팅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내일부터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 YTN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종가인 8,070원을 매수가로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우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항상 이제 말씀드리면 손절 기준은 악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7,000원 정도 손절하시면 되는데 저는 입찰일은 23일이고 매각 마무리는 내년 1월이니까요.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올림픽 종목 드리겠습니다. 네, YTN 매수가 8,010원, 목표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 7,0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해설위원님, 많은 분들이 하락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하락장이고 보니까 한 달 내내 빠졌더라고요. 200포인트가 넘게 빠져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을 우리가 맞서서 대응한다기보다도 이럴 때는 좀 몸을 좀 움츠리고 매수를 이전에 100% 했다면 지금 5%, 10% 이렇게 낮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종목 좋게 보고 계시고 실적이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때 조금 더 살 수 있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는 짧게, 중기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드리면서 힘드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 톡방 오시면 제가 대응해 드릴 텐데 그리고 제가 내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너튜브 생방송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락장에 우선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너튜브 내일 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편할 것 같다. 지금 저희도 보유 종목 많이 있는 종목들, 가야 될 종목들, AI 관련주, 노복 관련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손절하지 않는 이유는 다 이런 장을 겪어보고 언제 그렇냐는 듯이 하락이 3개월 나왔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한 달이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1등 전문가답게 여러분과 함께 1등으로 여러분 빨리 수익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이 단기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너튜브 라이브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뒤에 링크를 통해서 또 무료 방송까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6시에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